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벽 문화, 오송이입니다.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란 뜻인데요. 인류는 문화의 정수를 녹여 놀이를 만들고 그 놀이를 통해 문화를 전달해왔죠. 특히 자연 법칙을 바탕으로 만든 놀이에는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힘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어령 교수의 가위바위보 문명론을 통해 놀이 문화로 본 문명의 구성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책을 소개해 주실 분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상생방송국에서 봉직하고 계신 이은희 도생님이십니다.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의 저자이신 이어령 교수님은 일상의 언어 속에서 문화의 속성을 발견하고 알려오셨는데요. 놀이 문화를 통해 문화를 분석한 것이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도 가위가위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놀이 문화죠. 저자는 동북아 3국인 한국, 중국, 일본을 가위가위보에 비유해 이 각 문명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류 문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이 문화는 삶의 긴장을 풀고 여유를 주는 수단인데요. 그런데 책에서는 첫머리에서 서양과 동양의 언어 차이를 설명하고 있죠. 네, 엘리베이터와 승강기로 동서 문화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와 승강기는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릴 때 이용을 하잖아요. 엘리베이터는 동사 엘리베이트에서 온 말로 올리다라는 뜻만 들어있다고 합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아상세르와 독일어 파슈툴도 모두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만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동양에서는 승강기라고 하죠. 한자로 오를승, 내릴강이라는 뜻인데요. 올라가면 내려오는 이 순환성과 양면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죠. 즉, 서양에서는 올라간다라는 의미만 있지만 동양에서는 올라가고 내려오는 양방향의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엘리베이터와 승강기라는 언어를 통해서 서양은 한쪽 면만을 강조하는 배타적인 직선형 사고를 하는 반면 동양은 이 양면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포괄적인 순환형 사고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음양오행으로 자연의 변화를 설명하잖아요. 오르는 것은 양, 내려가는 것은 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동양은 언어 속에서 이 음양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데에 반해 서양에서는 양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자는 그 외에도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먼저 사람이라는 단어를 보면 동양에서는 남녀 양쪽을 포괄하는 사람인이라는 독립적이고 평등한 언어를 쓰는데요. 이 서양에서는 영어로 남자를 man, 여자를 woman이라고 하고 이 남녀를 합친 사람을 말할 때도 역시 man이라고 합니다.
우먼이 남성을 의미하는 맨에 종속되어 남성 위주의 언어로 흡수되어 버린 건데요. 역사를 의미하는 히스토리도 히스 플러스 스토리로 이 그의 역사, 남성 중심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성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양에서는 언어 자체가 남성 위주로 이루어져서 성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좀 전에도 언어의 차이를 말씀하셨지만 동양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주역에 나오는 이름, 일양, 지, 위도라는 구절인데요. 한 번은 음운동, 한 번은 양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변화하는 길이 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동양에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아닌 이 음양의 상호적인 관계로 인식했는데요. 그래서 언어에서도 이 음양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세계라는 언어의 세는 30년이라는 세대를 나타내는 시간의 의미이고 개는 경계를 의미하는 공간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이 두 글자 속에 녹아있는 단어가 되는 건데요. 공간의 의미만을 가진 영어의 월드와는 다르죠. 스페이스와 이 우주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우는 이 끝없는 공간을 의미하고 주는 무한한 시간을 의미하는 복합어인데요. 공간만을 의미하는 영어의 스페이스어와는 다릅니다. 이처럼 동양에서는 우주 만물은 이 둘이면서 하나인 음양의 세계이고 이 음양 운동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역동적으로 이 살아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치라고 하셨는데요. 상제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문화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네, 내 마음과 이 생각이 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이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동서양의 서로 다른 이 사상과 철학이 문화로 드러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에서 인간을 맨으로 부르게 되면 여성을 뜻하는 우먼이 남성을 뜻하는 맨으로 흡수되어 사라져 버리는 건데요. 이는 한쪽 명만을 강조하는 이 서양의 배타적, 이분법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을 이 분리하고 약자를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문화 인식에는 갈등과 혁명이라는 이 격렬한 이 싸움이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화의 차이가 결국 싸움과 전쟁으로 번져서 이 문명의 이 충돌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양자를 이 포용하고 조화시키는 이 동양의 사고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속에서 나타난 동서양의 문화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이런 문화의 차이는 생활 방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 책에서는 서양과 동양의 놀이 문화에 주목하고 있죠. 네, 저자는 앞서 말씀드린 이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를 놀이 문화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동전 던지기와 가위바위보라고 하는데요. 아시아의 아이들은 이 순서를 정하거나 이 의사를 결정할 때 가위바위보로 승부를 낸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서양의 아이들은 보통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요. 가위바위보를 할 경우에는 동전 던지기처럼 이 서로 상반되는 이 보와 이 주먹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동양과 서양에서 이렇게 승부를 가를 때 즐겨하는 놀이가 다른 것 같네요. 그럼 가위바위보와 동전 던지기는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저자는 이 동양의 가위바위보와 서양의 동전 던지기 놀이에서 이 크게 이 두 가지의 문화 차이를 말하는데요.
동전 던지기는 동전을 사용하지만 가위가위보는 사람이랑 함께하는 놀이잖아요. 그래서 동전 던지기는 사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이 손을 사용해서 승부를 내는 가위바위보는 이 상대가 없으면 할 수 없는데요. 이 동전 던지기가 실체를 중시한다면 가위바위보는 이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죠. 이 동전 던지기는 이 앞과 이 뒷면 중 이 둘 중 하나로 승패가 결정되는 놀이라면 이 가위바위보는 이 승부가 이 순환하는 이 구조인데요. 이 바위는 가위를 이기고 가위는 이 볼을 이기고 볼은 다시 바위를 이기면서 이 원형을 이루어서 이 동양의 순환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이 문화에서도 동양과 서양의 사물 인식과 문화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는군요. 그럼 가위바위보는 언제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요? 네, 원래 가위바위보의 원형은 이 중국의 도교 사상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장사하는 상인들의 틈에서 숫자 놀이 게임인 수권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송나라 때 설거정이 쓴 오대사라는 책에는 당시 사람들이 수세령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수세령은 이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이 A, B, C, D, E라는 이름을 붙여서 A는 B를 이기고 B는 C를 이기고 C는 D를 이기고 D는 E를 이기고 E는 다시 A를 이기는 방식으로 이 승부가 순환하는 규칙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가위바위보는 이 수세령을 더 간단한 구조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도교에서는 음양오행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죠. 이 5손가락이 서로 순환하면서 물리고 먹히는 것이 음양의 삼국 구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가위바위보의 유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오행은 우주를 구성하는 이 5가지 구성 요소인 이 목, 화, 토, 금, 수를 말하잖아요. 오행은 상생과 상극으로 순환하면서 변화를 지어내고 있는데요. 상생은 서로 살린다라는 뜻으로 오행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서로 생하면서 이 순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은 나무를 키우고 나무는 이 불을 지피고 타버린 나무는 다시 흙이 되고 흙 속에서 단단한 금이 나고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나고 물은 다시 나무를 키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극이란 서로 이 오행이 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나무는 흙을 극하고 흙은 물을 극하고 물은 불을 끄고 불은 쇳물을 녹이죠. 다시 이 쇠는 나무를 자릅니다. 이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으로 서로 극하면서 순환을 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수세령에서 이 5손가락이 서로를 이기면서 순환하는 형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오행의 삼국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셋의 구조로 만든 것이 가위바위보라는 것이군요. 네, 그래서 저자는 가위바위보의 3자가 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순환하는 구조를 3태극에 견주고 있는데요. 이 상대를 깨뜨리는 바위를 양, 이 모든 것을 감싸는 볼을 이 음으로 본다면 이 손을 편 것도 벌린 것도 아닌 이 중간 상태의 가위를 이 음과 양을 조화시키고 변화시키는 토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서양 문화가 이 동전 던지기처럼 양자택일의 성격을 띠고 이 동양 문화에서는 가위바위보의 3자 이 순환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서양에서도 이 3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문화가 있고 서양 수학 문명의 아버지인 피타고라스의 고향 이 사모스섬 바닷가에 있는 피타고라스 동상 아래에는 이 3은 이 우주의 중심수다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음악에서도 이 3박자는 13세기에서 가장 이 완벽한 박자로 불렸고요. 따라서 이 삼수 문화는
동서양의 공통된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서양은 이수 문화가 강세를 보였고 동양은 삼수 문화가 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희 도생님 모시고 이어령 교수의 가위바위보 문명론을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승부를 가르는 놀이로만 생각했던 가위바위보. 그 속에 인류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비밀 열쇠가 들어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다음 시간엔 가위바위보를 통해 본 동북아 문명권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가위바위보는 승부를 가르는 놀이 중에서 동전 던지기와 더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위바위보만큼은 이 전 세계에 폭넓게 퍼져 있는 문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이 가위바위보에 그렇게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줄 몰랐네요. 이 가위바위보의 조건은 이 먼저 내는 것도 또 나중에 내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이 서로 호흡을 맞춰서 상대의 리듬과 또 마음을 읽으면서 이 동시에 이렇게 손을 내면서 하는 규칙이잖아요. 이 가위바위보를 얘기하면서 인류 평화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위바위보에 상극을 넘어선 상생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자는 이 서양의 동전 던지기로 대표되는 이 양자택일의 문화를 이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 동양의 가위바위보 문화, 즉 이 삼태극 문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흥미로운 것은 동북아 삼국을 가위바위보에 비유한 것인데요. 이 우선 이 중국 대륙을 이 보에 배정하고 있는데요. 이 손바닥을 최대한 펼친 이 형태가 이 대륙의 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럼 일본을 바위에 배속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가위에 비유를 할 수 있겠군요. 역사적으로 한국이 가마손 역할을 수행해 왔던 시기에는 이 동아시아에 평화가 찾아오고 장차 조선이 천하의 도주국이 되리라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이 더욱 크게 와닿았습니다.